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놀라운 부동산 놀고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시행령 개정안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메일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아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일로 질문사항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만간에 이 부동산 스터디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제가 알고 지내는 현장 경험 풍부하신 전문가와 그리고 세금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함께 초빙해서 스터디 방을 하나 꾸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일로 질문하지 마시고 차후에 만들어지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이 다주택자들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할 때 원래는 취득 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이었는데 이게 나머지 주택을 정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2년이 더 붙었다. 이거랑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딱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임대주택이 있을 시에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최종 주택이 아니면 전에는 거주주택으로 전환 후에 이 양도세는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거를 이젠 안 해준다. 최종 주택 하나만 해준다. 여기까지 살펴봤죠. 지금 내용 들어보면은 또 헷갈리실 거예요.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런 분들은 위에 제가 카드를 놓을 테니까 어제 내용 눌러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신 분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부터 무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여야 된다는 게 이 특례에 모두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나는 임대료 상한 5% 이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료 상한 5%에 대한 페널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을 보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무서워지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특별법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즉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상한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근데 개정안을 보죠. 원래 비과세 특례에는 이 조항 자체가 없었는데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미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온 분이 많잖아요. 예전부터 임대를 놓으셨던 분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임대 의무 기간 안에 있긴 하지만 차후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그 이유가 됐을 경우 이 개정안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임대사업자 주택을 팔기 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연 상한 5%를 지켜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료 상한 5%를 지켜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본인은 전세나 월세로 나오고 요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매입 당시부터 임대용으로 매입을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임대료 연 상한이 덧붙여진 거고요. 두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장기 임대주택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받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죠? 평생 1회로 제한된다는 거 어제 배웠죠? 요것도
임대료 연 상한이 추가가 됩니다. 자, 다음 혜택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게 참 문제가 많았었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기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시는 분은 단기 임대도 중과 배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4월 1일부터 등록하신 분은 이제 장기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아요. 그러고 이제는 9월 9.13 대책 이후 9월 14일부터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8년짜리 임대를 놔도 배제가 안 돼서 중과를 맞죠, 이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임대료 상한을 지켜라. 이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에도 임대료 인상 요건이 신설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팔기 전까지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기 전에는 연상한 5% 이상 올려받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소형의 기준이담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준 시가 6억 이하, 그리고 4년간 임대, 준공공 임대일 경우 8년, 그리고 1개 이상 임대. 이거는 이제 소득세 감면입니다. 소득세 감면에 관한 거니까 단기도 당연히 소득세 감면 다 받죠. 뭐 중과 배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이 단기로 된 건 30%의 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장기 8년짜리는 이 75%를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임대료 상한이 아니라 임대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 많습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과거에 이 종부세 과세할 때 이게 끊겼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 임대 기간이 이제 합산이 안 돼서 멸실 후에 이 경감받았던 세액이랑 이자까지 추징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작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이 된 후 6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임대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임대 기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돼갖고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임대를 무조건 개시를 해야 됩니다. 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거 보면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단기를 장기로 바꾸면 임대 기간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자, 기존에는 단기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기존 임대 기간의 50% 최대 5년을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2년을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로 포메이션을 바꾸면 1년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를 장기로 바꾸게 하려는 이 정부의 의도가 보여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면. 기존에는 반만 해줬는데 이제는 전체, 특히나 최대 4년이면은 뭐 전부 다 인정해준다는 소리예요. 자,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산정은 영시행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는 부터 적용이 되고요. 어제부터 영시행일 하는데 영시행일이 언제냐? 2월 중으로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2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는 모르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다른 케이스죠. 지금 현재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초과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의무기간을 지나 오랫동안 임대를 한 경우는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전 규정에 따라서 5년간을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별도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개정안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죠. 연 임대료 상한 5%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혜택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등록하는 메리트가
줄어들었는 판에 연상한 제도를 의무 임대기간이 아닌 전 임대기간으로 책정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2018년처럼 이렇게 뜨겁게 임대 등록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끊어버리는 데 있거든요. 세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동안 주택을 장기로 가져가면서 세금을 아끼고 절세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장기 투자 방법에서 어차피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나 내야 될 세금 비율이 똑같다면 굳이 장기 투자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도 똑같은 비율로 내는데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주택을 길게 가져갑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까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배우자 2월 과세. 이게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 부부끼리는 거의 뭐 한 번밖에 써먹을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게 6억 이하 10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를 팔기 전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2억짜리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팔려고 보니까 5억이 됐어요. 그럼 파시면 양도세를 물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 때려 맞죠? 근데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2억짜리가 3억이 올라 5억이 됐는데 배우자 증여를 하면 3억이 증여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증여세는 안 내죠. 근데 취득을 새로 하니까 취득세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와 내가 내야 될 양도세 간의 금액이 어떤지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적용을 해서 증여를 후 양도를 통해서 조세를 피했던 이 방법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이게 영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게 2월 달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2월이 되기 전에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간 이걸 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했던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분양권이나 뭐 입주권의 급매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원래 계획에 있던 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이 종부세에 쓰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는 재산세랑 좀 관련이 있는 거고, 종부세는 원래 그대로는 안 냈거든요. 여기에 비율을 줘서 거기에 80%만 해가지고 냈었어요. 근데 이거를 현실화 시킨다고 또 100%까지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 단계적인 상향 조정, 바로 올해는 85%, 그리고 내년에는 90%, 21년에는 95%, 22년에는 100%. 자, 이거는 언제 시행되느냐? 그러면 영시행일 이후는 2월 이후죠. 근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니까 재산세랑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이 종부세에 관련된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신설. 이거는 신설입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종부세 낼 때는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양도세 이런 것들은 부부 전체를 보죠. 가구 전체 주택수가 얼만큼 되느냐 보는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당이에요. 뭐 남편 주택이 2개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게 3개다. 그러면 양도세 낼 때는 5주택으로 되지만 이 종부세 낼 때는 따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동명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에 대한 그 케이스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범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죠.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종부세 대상이시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상속을 통해서 공동소유한 주택은 이 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준다.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다만 이 주택수에선 빼지만 이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한다. 대상일 경우겠죠. 그리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고가주택이면 종부세를 내죠. 근데 다주택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1주택자는 9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종부세 낼 때. 이러한 케이스에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 지분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가? 먼저 번에 이제 공동소유일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빼준다고 말했죠. 근데 이 9억 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상속이라 할지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율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니고 머리만 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브리핑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용만 몇 번 돌려보시기만 해도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 메리트가 없어졌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의 메리트가 없어졌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 같아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